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대학교 원해생명공학과 이상윤 교수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철 수질관리 방안입니다. 여름철 수질관리 방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 바로 물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물을 관리할 건가. 올해도 굉장히 많은 가뭄 조건에서도 버티기 위해서는 물을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잘 줘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뭘 건가. 첫 번째로 여름이 더워지거든요. 더운 여름에 배나무가 더위를 피하는 방법은 바로 물을 먹어서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나무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체 흡수된 물의 약 80%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배 과일이 크기 위해서는요, 또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배는 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다 뜨면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런 배에다가 물은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배를 달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배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또 물입니다. 물이 들어가면 당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조금 틀린 말씀이시고요. 분명하게 탄수화물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중에 있는 CO2가 광해에 의해서 합성돼서 나타나는 탄수화물 축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도를 높이려면 물을 잘 줘야 됩니다. 또한 물이 있어야지만이 나무가 우리가 준 비료를 흡수합니다. 비료는 나무가 씹어 먹는 게 아닙니다. 물에 녹아서 녹은 비료를 나무가 빨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비료를 주어도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을 잘 줘야지 수확량도 늘고 병에도 덜 걸립니다. 품질도 분명히 좋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주어야 될까요? 가능하면 우리가 물을 먹을 때, 더울 때 물 먹을 때 따뜻한 물이 좋습니까? 따뜻한 물도 좋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시원한 물이 좋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원한 물을 좀 주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물탱크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탱크가 되게 따뜻해지겠죠. 그 물을 주면 한계가 좀 있겠죠. 지하수에서 올라오는 원수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뜨거워진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될 것입니다. 뜨거운 물을 주게 되면 뿌리가 더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 안 되면 얼음이라도 담그십시오. 그렇게 해서 물을 차갑게 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물을 먹을 수 있을 때 주어야 됩니다. 장마철에는 반드시 물을 안 주시겠지만 나무가 더워서 증산을 많이 할 때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춥거나 이럴 때는 습도가 높을 때는 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햇빛도 좋고 그 다음에 날도 따뜻할 때 더울 때 주는 물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물은 먹을 수 있을 때 줘야 되겠죠. 어디다 줘야 되겠습니까? 바로 뿌리가 있는 곳에 주어야 됩니다. 배나무 뿌리가 물을 빨아먹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엄한 곳에다가 물을 주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나무 뿌리가 있는 곳에 물이 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배나무 뿌리들은 나무 중심에서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 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다가 물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도 좋고 점적가스도 좋습니다만은 분명하게 물이 떨어지는 곳에 비료도 줘야 되고요. 물이 떨어지는 곳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물은 또 어떻게 줘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과수원들이 경사지 과수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윗부분을 상부, 중부, 하부라고 하십시다. 여기서 물을 주게 되면 실은 물은 윗부분은 언제나 좀 부족한 형태가 되고요. 중간 부분은 적당하게 되고 아랫부분은 좀 많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윗부분은 물을 더 자주 줘야 되고요. 아랫부분은 물을 좀 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획을 만들어서 부분 관수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수분 과다가 되고 병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물은 어떻게 줘야 되냐면요. 한 번에 충분히 줘야 됩니다. 우리가 마른 토양이 말랐다라고 하면 약 30ml 이상의 강수량이 필요하지만이 있어야지 흙이 적셔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한 번 관수할 때 300평당 30톤입니다.
1헥타당 300톤이거든요. 그건 아니더라도 좀 충분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톤짜리 있는 거 1헥타 과수원에 있는데 10톤짜리 물탱크에 있는 거 한 10톤 딱 주고 나서 물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분명하게 줄 때는 충분히 줘야 됩니다. 300톤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3개, 10톤짜리 3개 이상은 1헥타에 3개 이상은 주어야 되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물을 한꺼번에 그런데 물이 과다하지 않겠을까? 아닙니다. 물을 충분히 주었을 때는요. 물이 남은 물은 스스로 배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물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부족한 물을 주게 되면 아무리 많이 주어도요. 자주 주어도 절대 그것이 토양 밑에까지 흡수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물을 줄 때는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1시간 주고 1시간 쉬었다 1시간 주고 그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마른 화분에 물 주는 것과 똑같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분이 말라버리면 아무리 물을 주어도 흙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확인하시고 말랐다고 하면 충분히 주셔야 되고 마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을 한 번 줄 때는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또한 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셔야 됩니다. 자, 물을 매일 주었을 게 좋을까? 아니면 10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좋을까? 저는 물은 10일에 한 번씩 줘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매일 줄 양을 매일 10일 동안 줄 양을 10일에 한 번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주었을 때 물이 계속 내려가서 흙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이 또 배수가 되고 물이 부족해지면서 거기는 공기가 채워지게 되고 공기가 채워지게 되면 상소가 채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뿌리에서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게 되고 산소가 들어가게 돼서 뿌리도 숨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매일 주는 것보다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줄 때는요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은 점적관수입니다. 점적관수로 뚝뚝뚝 떨어지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아지는 접시 모양으로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 이런 곳에서는 이렇게 스프링클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질토에서 점적관수를 하게 되면 퍼지지를 못합니다. 점질토는 물을 주게 되면 이렇게 퍼져서 충분한 삼각형을 이루는데 스프링클러는 저기 점질토에 가게 되면요 들어가지 못 삼각형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퍼져 버리기 때문에 어떤 물 주는 이 장치 같은 경우는요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대부분 과수원들이 사질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점질토 과수원들이기 때문에 저는 점적관수를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유독 배수가 좀 잘 된다라고 하면 스프링클러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은 나 2개 다 할 거야. 괜찮습니다. 그럼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물은 어떻게 줘야 된다고요? 작물에 필요한 물의 양을 일단은 우리가 배나무 3,000평 이렇게 배나무가 굉장히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이 많은 넓은 땅에 물을 주려면 그만큼 충분한 양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급된 한번 저는 이거를 한번 권하고 싶어요. 물을 주고 나서 삽으로 한번 파보십시오. 30cm만 파보십시오. 그러면 물이 어디까지 들어갔을까? 내가 준 물이 토양에 정말 흡수되었나 안 되었나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십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점적관수가 됐든 스프링클러가 됐든 내가 물을 주기 전에 파놔도 되겠지만 물을 준 후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물이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갔는가.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웅덩이를 하나 파놓는 것도 좋습니다. 물에 웅덩이를 파놓아서 우리 집에 물이 잘 빠지는 땅인지 아니면 물이 잘 안 빠지는 땅인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물 주는 방식이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농장의 환경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환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물 주는 작업을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름철
물 주는 거 분명하게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여름철에 나무는 또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그거를 한번 설명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계,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여름철 하계 전정, 그리고 적심 방법,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궁금증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바로 직접 제가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하계 전정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하계 전정에 대한 걸 하기 전에 먼저 어느 부분을 잡아야 될 것인가 고민들을 하실 때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나무의 가지 종류입니다. 먼저 이 배나무 가지는 크게 보아서 이 주지, 가장 기준이 되는 주지가 있고요. 이 주지에서 발생된 가지를 이 결과지라고 합니다. 이 결과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지에서 나온 가지들, 이런 가지들을 바로 도장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의 나무의 기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주지에서 나온 이 결과지는 말 그대로 과일이 맺히는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결과지에 과일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더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계 전정은 바로 이 결과지와 결과지에 발생되는 이 도장지 중에서 이 도장지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도장지를 제거해 줌에 따라서요, 이쪽에 광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도장지를 어떻게 제거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지들은 주지와 결과지, 그리고 결과지에서 발생된 이런 가지들이 이렇게 일련생 가지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지는 주지에 나와 있는 가지들 중에, 그러면 이거는 주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바로 결과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도장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지 전체의 길이의 3분의 1 이내에서의 가지들을, 도장 가지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제거를 해줌으로 해서 환경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이렇게 돼서 바로 이제 가지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햇빛이 충분히 들어와서 과일들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반대쪽도 결과지가 있고, 결과지 위에 도장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도장지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비포와 애프터를 보셨을 때 전과 후는 확실하게 바람이 들어오거나 햇빛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요, 많은 나무에서 전체 도장지를, 결과지에 나와 있는 모든 도장지를 제거해 주는 것은 절대 금지사항입니다. 반드시 결과지 입구에 있는 3분의 1, 전체 결과지 길이의 3분의 1 이내에 있는 그런 도장 가지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계 전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계 전정 다음은 이제 유인입니다. 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결과지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년에 쓸 결과지들을 지금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유인은 방법은 과지를 묶어주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 있는 가지가 있다고 하면, 이 서 있는 가지를 이렇게 당겨서 끈으로 묶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건데요, 자, 어떤 결과지를 이렇게 묶어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지들이 있을 때 결과지는요, 옆에 나무와 다른 결과지들하고 겹치지 않은 충분한 거리가 되었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가 3m라고 하면 결과지가 될 후보가 1.5m가 되었을 때는 바로 언제든지 유인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유인하는 것을 하계 유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유인하는 것을 동계 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인의 장점은 이렇게 유인을 했을 때 이 꽃눈들이 아주 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적심과 유인에 대한 작업을 이 나무 전체를 보고 그대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도장가지입니다. 결과지에 있는 도장가지 제거하는 것입니다. 입구에 있고요. 이것도 제거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것도 제거를 합니다. 필요 없는 도장가지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일이 있지만 그래도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결과지에서, 아니, 주지에서 나온 결과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요게 서 있네요. 서 있는 부분도 아까 유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 가지도 주지에서 나온 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놓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지에 나왔던 가지들입니다. 그런데 이 밑에서 나왔던 가지들은 되게 빨리 굵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많이 안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있는 가지들은 거의 대부분 제거해 주신다고 보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르기 전과 자른 후에 햇빛 들어오는 환경 자체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여름철 과원의 수채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나무 형태도 중요하지만요, 분명하게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나무의 자람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